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55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639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앞치마를 고르라고 합니다. 앞치마는 요리나 작업을 할 때 몸 앞부분에 두르는 치마이지요. 1번은 바지이고 2번이 앞치마입니다. 3번은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이고요. 4번은 반팔 티셔츠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40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멜론 5개가 박스 안에 담겨 있네요. 1번 명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쓰는 단위이고 2번 자루는 긴 모양으로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등을 셀 때 쓰는 말입니다. 3번 통은 멜론이나 배추, 수박 등 속이 꽉 차게 자라는 식물들을 셀 때 통이라고 세기도 합니다. 4번 마리는 짐승이나 동물의 숫자를 셀 때 쓰는 단위이죠. 멜론이 5통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41번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날씨와 기온이 나와 있고 아나운서가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일기예보라고 하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642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긴 막대의 끝이 구부러져 있는데요. 막대를 잘 보니 육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6개의 각이 있는 도형을 육각형이라고 하죠. 이것은 육각형 볼트를 조이거나 풀 때 쓰는 육각 렌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43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나가 잃어버린 지갑에 신분증과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다고 하네요. 장은 종이를 셀 때 쓰는 단위이지요. 종이로 된 돈을 지폐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지폐는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44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땡땡이 있습니다. 1번 과제는 숙제라는 말이기 때문에 답이 되기에는 어색합니다. 3번 약속은 다른 사람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서로 간에 정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인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은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645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더니 피곤이 땡땡땡 휴일 내내 잠만 잤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했다면 많이 피곤하겠죠. 피곤함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겹쳐지는 것을 피로가 쌓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기를 볼까요? 1번, 느껴서가 답이 되려면 누군가가 피곤을 느껴서 라고 써야 합니다. 피곤 자체가 무언가를 느낄 수는 없죠. 답이 아닙니다. 3번, 적어서는 반대되는 뜻이고요. 4번, 많아서가 들어가도 어색합니다. 많다는 표현은 개수가 많다, 적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만 쓰입니다. 피곤이 쌓여서 휴일 내내 잠만 잤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646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뼈에 금이 땡땡 때에는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1번 낯을은 일어나거나 생겼다는 말인데요. 뾰루지가 나다, 여드름이 나다처럼 무언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쓰는 말이므로 여기에는 들어가기 어색합니다. 2번 갓슬은 장소를 옮긴다는 가다의 뜻으로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충격을 받아서 사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졌다, 깨졌다 라는 말입니다. 뼈가 충격을 받아서 깨지거나 사이가 벌어졌을 때 금이 갔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3번 왔을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내가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번 했을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말이므로 여기에 쓸 수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2647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제가 마당에 빨래를 널어두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혹시 지금 집이에요? 네, 집이에요. 제가 빨래를 땡땡땡 안에 들여놓을게요. 보기를 볼게요. 1번 해서는 이미 가가 빨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번 줄여서는 무엇인가의 크기를 작게 만든다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 들어가면 어색합니다. 3번 걷어서는 널었던 것을 치우거나 접어서 갠다는 말입니다. 4번 빨래를 널었는데 입어서 안에 들여놓을 수는 없겠죠. 정답은 3번 걷어서입니다. 2648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땡땡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화재 대피 훈련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2649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가의 질문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나의 대답을 보니 김영수 씨와 같이 왔다고 합니다. 누구에 관련된 대답이 나오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650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를 보니 뜨거움 주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거나 조리를 하지 말라거나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죠. 그냥 뜨거운 것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51번 김효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방으로 가야 할까요? 1번 휴게실은 휴식을 취하는 곳, 쉬는 곳이고요. 2번 사장실은 사장님이 계신 곳이죠. 3번 예약실은 누군가가 미리 약속을 잡아놓은 곳이고 4번 회의실은 업무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52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오른쪽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한 남자가 손에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구두를 뒤집어서 뒷굽을 고치고 있네요. 낡은 천이나 가죽, 헌 신발 등을 고치는 것을 수선이라고 합니다. 구두를 수선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653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주간 날씨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를 같이 볼까요? 1번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맑겠다고 합니다. 날씨를 보니 둘 다 해가 쨍하게 떠 있는 그림이죠. 맞는 말입니다. 2번 일요일 오전에는 흐려지고 오후에 비가 온다고 나와 있으므로 답이 아닙니다. 3번 화요일에는 하루 종일 맑기는 하지만 기온은 그렇게 높지 않네요. 토요일, 일요일이 훨씬 더 기온이 높고 덥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4번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종일 흐리겠다고 하는데 수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후에는 구름이 별로 없지요. 목요일 오후에는 날씨가 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54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첫 번째 문장에서는 겨울이 지나면 예쁜 봄이 온다고 나왔지만 기억 뒤의 문장부터는 꽃샘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에는 앞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쓰는 접속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 글에서는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의 원인이 될 때 쓰는 접속어이므로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어색하지요. 정답은 2번 그래서입니다. 2655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컴퓨터, 냉장고, 휴대폰, 라디오는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인 전자기기이지요. 2번에 가구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휴대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구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56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본성이 악하다. 본래 가진 성격이 착하지 못하고 매우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쁘다, 악하다의 반대로 착하다는 뜻을 찾으면 되겠죠. 2번 속이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부정적인 뜻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3번 나오다와 4번 드러나다는
비슷한 말인데 본성이 나오다, 본성이 드러나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알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말이죠. 악하다의 반대말은 선하다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한 주간도 한국어 놀이터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즐겁게 주말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에 156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